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깊숙이 박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삶의 활력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바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애써 덮어두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무조건적으로 화해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급한 화해보다는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한 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때로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불쑥불쑥 고통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과 섣불리 혹은 충분한 준비 없이 화해를 시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당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덧난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 씹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격렬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깊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지로 납득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그저 상처를 일시적으로 덮어두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봉합되지 않은 상처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에서부터 골마 터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유발하며 나아가 다른 건강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형식적인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겉보기에만 괜찮아 보이도록 붕대만 감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후유증과 함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치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온전한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치유될 시간을 충분히 선물하세요. 둘째, 상대방에게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당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대충 넘어가 주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뭘 해도 다 받아주는구나 하고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늘 배려하고 양보하는 입장이 되고 상대방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이용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속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근본적으로 불균형하고 왜곡된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결국 나를 용서할 거야 라는 아니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돌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하며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빛나는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상처 준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당신의 마음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분명한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회피나 도피가 아니라 당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자세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특정 관계를 단절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십시오. 첫 번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분리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 현재 고통스럽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슬프더라도, 실망했더라도 그 격렬한 감정을 상대방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지 마세요. 오히려 무관심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단단함을 보여주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충분히 이해하며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라는 단단한 내면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자 당신 스스로를 위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귀한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며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래요. 감정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는지 등 당신의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건강하게 통제하고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규칙적인 운동, 미술이나 음악 활동, 혹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이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더 이상 부당하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락이나 원치 않는 만남은 과감하게 피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호하게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화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고 침착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를 대변하며 당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나아가 타인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건강하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당신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락을 잠시 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거나 무시하려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확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님을, 그리고 당신의 경계는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하고 견고한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되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두세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만약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한 조건과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과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지금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기회가 된다면 당신의 진심을 들어볼 수는 있다는 식으로 침착하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에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그들은 당신의 결정과 시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조건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편의대로 상황을 진행하려 한다면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당신의 시간과 감정적 준비 상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앙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현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으며 누구에게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려 노력할 것인지가 진정성의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명하거나 당신 탓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과를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감정에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이 납득할 수 있을 때만 다음 단계를 고려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좋고 강력한 방법은 당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끊임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새로운 취미를 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증명이며 당신의 빛나는 삶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깊은 자기 사랑과 치유, 그리고 성장의 과정입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로 인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줄 것이며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치고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불균형한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집착하여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일수록 또는 사회적, 가족적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 관계의 단절은 당신을 위한 최선의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유한하며 이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계속해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세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더욱 밝고 긍정적인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빛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며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나는 존재감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